예, 벤츠 자동차 한 대 값을 투자했는데 아이스크림 한 개 값이 남았다. 이게 바로 요사이 떠들썩한 가상화폐 테라 루나 투자자의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하는 것처럼 UST, US 테라라는 코인이 있고요. 루나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시가총액이 55조 원까지 갔었습니다. 전 세계의 가상화폐가 한 9천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8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99.999%가 폭락하면서 50조 원 넘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벤츠 한 대 값이 아이스크림 한 개 값 남았다는 말이 사실인 거죠. 지금 이 코인 투자자들은 우리는 사기 피해 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사기로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부터 설사 사기로 본다 한들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 여기 짚어볼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 아주 쉬운 설명으로 이 테라 루나 코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코인 전문가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 코인의 특성부터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즉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게 최대 특성 맞아요? 그렇죠. 이름부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보통은 이제 법정 통화라고 하죠. 그래서 테라 같은 경우는 8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한 개가 1원. 그리고 이제 이호 말씀하신 UST 같은 경우는 네. 한 개가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가 된 아, 코인이라고. UST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8개나 네, 있었어요? 그쵸. 그럼 원화랑 연동되는 게 있고 뭐 달러랑 연동되는 게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UST 얘기를 하는 얘기만 거죠. 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8개 중에? 8개 중에 이제 UST가 가장 많이 사용됐고요. 아. 네. 자, UST, US 테라의 줄임말, UST라는 코인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 두세요. 얘는 늘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가 돼 있다.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럼 더 올라가도 안 되고 더 내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이 테라라는 이 이제 코인 플랫폼에 네. 코인이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8개가 있고 루나라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을 어떻게 유지하냐면 네. 루나와 UST의 어떤 수요 공급 네. 상호 작용으로 이게 1달러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지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네. 제 초보자인 저 코인 하나도 모르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봐주세요, 이사님.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UST라는 걸 샀어요. 왜냐하면 얘는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1달러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샀는데 0.95달러 가치로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떨어지고 나면은 그 테라라는 생태계 안에 있는 어떤 은행 같은 곳에다가 저 이거 루나 코인으로 좀 바꿔주세요. 얘 자꾸 떨어지니까. 이러면 거기서 그래 루나 코인으로 1달러치를 줄게요 하고 바꿔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행에서 UST는 소각을 해버려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희소해지니까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루나 코인으로 갈아탔었는데 다시 그 은행에다가 저 UST가 올라가니까 저 루나 팔고 다시 UST 가질래요 신청하면은 또 바꿔줘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여기가 떨어지면 저쪽 갔다가 그렇죠. 저쪽에 올라가면 또 이쪽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격이 1달러에 수렴하게 된다. 요게 이제 원리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그게 한 3년을 그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루나 코인이란 건 사실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루나 코인, 그러니까 코인이랑 똑같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이랑 루나 네. 코인은 같은 종류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체가 없다기보다는 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UST의 사용처가 많아지면, 네. 그러니까 UST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루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번 사태가 이제 이런 경우인데 UST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루나 코인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루나로 갔다 테라로 갔다 루나로 갔다 테라로 갔다 이러면서 유지를 해오던 것이 왜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한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UST 같은 경우는 거의 스테이블 코인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위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런 쓰이는 식으로 거예요. 스테이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있는 코인이 코인이 얘만 여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개예요. 있어요. 예,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얘는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를 잡습니다. 가령 내가 1달러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다. 네. 그러면 1달러를 은행에 넣어요. 그러면 이게 담보니까 유지가 되잖아요. 가치가. 이게 보통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안정적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뭔가 담보 우리는 뭐 담보 대출 이건 익숙하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거는 지금 이해가 한 번에 되시죠? 네. 근데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네. 얘기했던 이렇게 담보를 전혀 넣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만으로도 1달러를 유지시킬 수 있다. 요런 컨셉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가장 시총이 높았고요. 한 시총 전체 시총이 18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잘 나가던 것이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99%가 떨어지냐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저희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 흔적이 남아요. 거래를 하게 되면 예. 그걸 보면 상당히 이제 대량의 UST가 매도가 됐어요. 원래 여러분 코인이란 거는 장부에다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쵸, 사고팔고를. 근데 어느 날 누가 1시에 굉장히 많은 UST가 일시에 매도가 됐고 얼마나 매도됐길래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도가 된 거여서 네. 카운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이 패깅이라고 하거든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상태를 요게 이제 패깅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 처음 드렸듯이 US 테라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저 루나로 갈아탈래요 이게 돼야 되는데 네. 갑자기 너무 한순간에 푹 떨어지니까 한 2% 정도 떨어졌어요. 일시에 네, 일시에. 누가 엄청 팔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게 어떤 분들은 이 애고된 악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왜 UST를 그러면 샀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네. UST 요 이제 테라 플랫폼 안에 앵커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요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고은행 네네. 그런 거? 예, 고은행이랑 좀 다른데 또 어쨌든 은행 같은 거. 예.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일이 예금을 받아주고 예.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대출도 여기서 제공하는 예금 이자가 연 20% 정도. 그럼 잡으세요. UST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러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한 3년 정도 유지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달러로 연 20% 받는 금융상품이 있다.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안정적이어서 스테이블해서 거기서 뭐 큰 돈을 벌기는 그쵸, 어려운데 그쵸. 대신 그걸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가 20%씩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코인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에 이제 한참 뭐 1억 가네 만에 하면서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었거든요. 네. 이제 하락장에는 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내 돈 잃을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전체 시총 중에 네. 한 140억 달러, 그러니까 한 60-70% 정도가 여기에 예치가 돼요. 그래서 20%씩 이자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거 이자를 무슨 돈으로 어떻게 계속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사실은 저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물음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일시에 많은 UST가 매도가 되면서 네. 충격을 주니까 거기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믿음이 한번 깨지니까 이제 투매가 시작되고 네. 그러면서 와르르. 왜냐면은 실체가 애초부터 실체 있는 물건을 담보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깨지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깨진 거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네. 앵커님도 설명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담보가 없다기보다는 네. 루나라는 코인이 네. 담보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패깅이 깨진 게 5월 7일, 하여튼 5월 한 7일, 6일 요때쯤이고 네. 그리고 나서 5월 10일 정도에 하락을 계속하니까 네. 루나 시총이 UST 시총보다 적어지는 이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루나를
바꿔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전부 다 시장가로 루나를 바꿔도 네. 바꿀 수 없는 USD가 존재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때부터는 사실 되게 급격하게 알겠네. 야, 이거 사기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사기라고 하기 약간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기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어.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분들은 애당초에 이렇게 끝을 내려고 이걸 시작한 거 아니었냐 이런 아. 시각들이 있으신데 예.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프로젝트고 사실 이제 시가총액 8위가 사기라고 하면 사실 코인 다 사기라고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테라폼 랩스라는 회사 이제 요 테라라는 플랫폼을 이제 좀 선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요 UST로 이자를 줘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UST 이 1달러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때 쓰겠다라고 하면서 한 33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을 네, 사나요? 이거 떨어지면 우리가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충당하겠다. 예,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네. 비영리 단체인데요. 거기서 33억 달러가 있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야, 그 돈 어디 갔냐? 그치. 라고 해서 어제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하락을 막는데 UST 하락을 막는데 사용이 됐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 UST를 팔아서 루나를 사는데 사용을 해요. 한 8억 달러 정도를 네. 이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사기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 사기라는 건 맘 먹고 속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거를 다 팔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거 만든 사람이 이 개발자가 한국인이잖아요. 네. 권도형 대표라는 네네네. 아이폰에서 일했던 사람, 그러니까 저 애플에서 일했던 개발자가 이걸 개발한 건데 태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태도. 네네. 전 세계 코인의 95%도 망할 거다. 음. 이걸 지켜보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걸 이제 즐겁게 난 지켜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진짜 본인이 만든 코인은 그렇게 될지 몰랐던 걸까요? 몰랐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UST를 팔고 네. 루나를 샀다는 것 자체가 이 루나라는 이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한 사실은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애착이 컸던 걸로 보이고 마지막까지 아하. 살려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 인터뷰를 한 시점이 언제죠? 이사님? 한 2년 조금 안 됐을 겁니다. 인터뷰 시점이? 아니, 그러니까 저기 권 대표 만나신 거 말고 네. 요 지금 태도 논란 있는 이 태도 온라인 논란 인터뷰가 최근이죠? 얼마 안 됐죠. 네, 몇 달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그러면 이때만 해도 상당히 루나테라는 튼튼했단 얘긴데 누가 그렇게 갑자기 일시에 엄청난 양을 팔았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자작극이란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사기 논란이 있을 때 자작극이란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은 SEC나 예. 아니면 미국의 뭐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1년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저게 위험하다, 언젠가 규제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일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사업이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권 대표는. 예, 그래서 사실 그 얘기가 나왔을 시점에 이미 시장에서는 저거 자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일시에 엄청나게 내다판 그 사람들은 누군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네, 아직은 모르는 상태. 원래 이 코인이라는 생태계가 그 익명성이 굉장히 보장되기 때문에 익명성이라기보다는 그게 누구 지갑에서 나왔는지는 추적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누군지, 그러니까 가명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제 말씀 그 말이에요. 신분이 안 드러나니까. 자, 권도영 대표를 우리 김 이사가 만나서 인터뷰한 시점은 2년 전입니까? 네, 2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예, 어떤 일로 만나셨어요 그때는? 그때는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간편 결제 서비스 중에 차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네, 차이가 할인율이 높기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높게 할인해 줄 수가 있지? 궁금증이 들어서 근데 그 백단에 뒷단에 이제 이 테라 블록체인이 있다라고 해서 권동 대표한테 인터뷰 신청을 했고 어허. 만나서 사실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들었죠. 근데 만나서 쭉 얘기 들어보니 이미 이 테라, 루나 얘네들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그때 드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권 대표. 네, 권 대표가 굉장히 똑똑하고 음. 굉장히 이게 틈새를 아는 사람이다. 음. 돈을 버는 틈새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권 대표의 인성 논란 뭐 이런 게 네. 되게 많이 나오면서 사기꾼 뭐 약간 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 기억으로는 오히려 그냥 성공한 미국 사업가의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지금 그 권 대표는 자신의 발명품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사과하면서 루나 부활 계획을 밝혔어요. 네. 뭔가 그럼 새로운 걸 또 찍어가지고 뭘 나눠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짓이지? 약간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립토 세계에서는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아니 맘대로 막 그냥 화폐를 네. 그럼 내일부터 나는 김현정 화폐 하나 찍어서 나눠줘야겠다 막 찍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정 앵커가 예. 김현정 코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예.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10,000명이 쓰고 있다고 치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다른 용도의 김현정 코인 2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컨셉이 나는 이 코인 2는 김현정 코인 1을 일정량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공짜로 나눠줄게. 10개씩. 그러면 코인 2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코인 1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코인 2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 10,000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확장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코인 세계에서.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미안하니까 네네. 이렇게 좀 어떻게든 해고 싶다. 뭐 루나 2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저는 약간 요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어제 사실 이제 어떻게 그 코인을 썼는지 방어용 코인 비트코인 어떻게 네네네네. 썼는지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안 됐어요. 그 동안에는 어제 처음 공개가 된 거였고 그 일주일 동안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네. 99.9999%가 사라지는 동안 네.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루나를 샀거든요. 다시 치고 올라가겠지 하고 그렇죠. 이게 바닥이구나 하고. 근데 만약에 방어용 비트코인이 다 일시에 소진됐었다라는 게 공개가 됐다면 네. 사지 않았겠죠.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 주의점을 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주의점을 설명해 주실 것 같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분들 투자한 분들 지금 뭐 피해 손해를 보상받거나 이러기는 되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뭐 코인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뭘 주의해야 합니까? 투자라는 게 이제 항상 위험 리스크하고 이제 등을 맞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금 같은 건 위험이 낮으니까 이자 조금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위험도가 높은 파생 상품은 뭐 몇십 %도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무위험인데 연이율 20%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잘해주는데 이러면 좀 의심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이게 교육이 필요해요. 이게 한 사람 사기꾼으로 몰고 가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식에서도 지금 뭐 상장지수 펀드나 뭐 상장지수 증권 같은 거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거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수를 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코인에도 그런 걸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김동완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